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점주 손에 남는 돈이 1,000원이 안 됩니다. 거짓말 같지요? 근데 서울시가 직접 조사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재료비 40%, 배달앱 수수료 17%, 인건비 15%, 임대료 10%. 여기에 본사 로열티까지 빼면 진짜로 남는 게 5%가 안 되거든요. 한 달에 1,000마리를 팔아도 순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이러니까 3년 사이에 치킨집 3,000개가 문을 닫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치킨집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자영업의 상징이었던 치킨집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망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15kg을 넘는데 이건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치맥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치킨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경기가 있는 날이면 배달앱 서버가 터질 정도로 주문이 몰립니다. 이렇게 수요가 확실하니까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열었던 거고, 2020년 기준 전국 치킨집 수가 42,74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인구로 나누면 치킨집 하나당 1,250명 꼴인데 어떤 동네는 편의점보다 치킨집이 더 많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아졌을까요? 치킨집 창업이 다른 음식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시작할 수 있었고, 메뉴 구성이 단순해서 요리 경험이 없어도 본사 교육 며칠 받으면 바로 장사할 수 있었거든요. KB금융자영업 보고서를 보면 퇴직 후 창업하고 싶은 업종 1위가 치킨집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40대, 50대 가장들이 퇴직금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첫 번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진입이 쉬우니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2023년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647개입니다. BBQ, BHC, 교촌 같은 대형 브랜드부터 이름도 처음 듣는 소형 브랜드까지 닭을 튀겨서 파는 간판 종류만 600개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치킨집까지 더하면 경쟁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한 블록 안에 치킨집이 서너 개씩 붙어있는 동네가 흔했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m 거리에 2개씩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급 과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경쟁력이 약한 곳입니다. 브랜드 파워도 없고 마케팅 비용도 없고 배달앱에서 상단 노출도 안 되는 동네 개인 치킨집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20년 42,743개였던 전국 치킨집 수가 2023년에는 39,789개로 줄었는데 3년 만에 약 3,000개가 사라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에요. 2023년 기준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이 31,397개인데 전체 치킨집의 80%가 프랜차이즈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사라진 3,000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치킨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치킨집들은 괜찮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야말로 가장 복잡한 비용 구조 속에서 끼어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의 영업비용 구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재료비가 39.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17.5%, 인건비 15.2%, 임차료 약 10%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이미 82%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필수 물품 구매 마진, 광고비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점주에게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17.5%라는 숫자를 좀 더 뜯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냐면 인건비 비중 15.2%보다 높습니다. 치킨집 점주가 직원 월급보다 배달앱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주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배달 주문 하나 들어오면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합쳐서 4,000원 넘게 나갈 때도 있다고요. 2만 원짜리 세트 메뉴 팔면 원가가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이고, 거기서 배달앱 수수료랑 배달비 빼면 실제로 남는 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은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매출의 57%가 배달 플랫폼이나 모바일 상품권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합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앱에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배달 주문을 끊으면 매출이 반토막 나니까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안 느는 기이한 구조, 이게 지금 동네 치킨집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여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닭고기 가격은 국제 곡물 시세, 사료비,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2020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물류비 상승 같은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생닭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식용유, 밀가루, 포장재 가격까지 20%에서 40%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치킨 판매 가격은 쉽게 못 올립니다. 이미 2만 원을 넘어선 치킨 가격에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서 가격 인상 발표할 때마다 SNS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원가는 오르는데 판가는 못 올리니 그 사이에서 마진이 녹아나리는 겁니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고 4대 보험 부담까지 감안하면 직원 한 명 쓰는데 드는 실제 비용은 최저임금의 1.2배에서 1.3배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점주 혼자서 또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치킨집이 많았는데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튀기는 사람 따로, 포장하는 사람 따로, 배달 나가는 사람 따로 있어야 피크 시간대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서 3명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구조가 일반화됐는데 이게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임대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킨집이 잘 되려면 배우 수요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 앞이나 역세권 같은 좋은 상권은 임대료가 비쌉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10평대 상가 월세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고 권리금까지 하면 억 단위가 들어가는 곳도 수두룩하거든요. 코로나 이후 공실이 늘면서 일부 지역은 임대료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수요가 확실한 알짜 상권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장사해야 하는데 좋은 자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싼 자리는 손님이 안 오는 딜레마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도 점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레시피, 물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같은 초기 비용은 기본이고 매월 매출의 4%에서 5%를 로열티로 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사가 지정한 필수 물품, 그러니까 닭이나 튀김가루, 소스, 포장재 같은 걸 반드시 본사를 통해 사야 하는데 이 가격에 본사 마짐이 붙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도 다른 데서 사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죠.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평균 로열티는 4%에서 5% 수준인데 필수 물품 마진과 광고비 분담금까지 합치면 본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몫은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점주는 본사에 내는 돈이 매출의 10%가 넘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해요. 결국 배달앱 회사, 임대인, 본사 이 세 곳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는 걸로 직원 월급 주고 재료 사고 나면 점주 손에 떨어지는 건 찔끔인 구조입니다. 한때 치킨집 순수익률이 20% 넘는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5%에서 7% 남기면 선방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와 소형 브랜드, 개인 치킨집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거든요. 닭을 한 번에 수십만 마리씩 계약 구매하니까 마리당 단가가 싸고 중앙주방에서 소스와 양념을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가 낮습니다. 전국 단위 TV 광고를 때리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배달 앱에서도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를 충분히 집행할 수 있어요. BBQ 가맹점이 2,316개, BHC가 2,228개, 교촌이 1,361개인데 이 빅3만 합쳐도 6,000개가 넘습니다. 상위 5개 브랜드로 넓히면 8,300개 이상이고요. 반면 중소 브랜드나 개인 치킨집은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가 없으니 배달앱에서 노출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니 주문이 안 들어오고 주문이 안 들어오니 매출이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배달앱 열었을 때 메뉴에 뜨는 건 쿠폰 주고 리뷰 많은 유명 브랜드인데 굳이 스크롤 느려서 처음 보는 이름의 치킨집을 주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도 비슷하고 메뉴도 비슷한데 브랜드만 다르면 소비자는 익숙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47개인데 전년보다 22개가 감소한 숫자예요. 가맹점을 늘리지 못하는 브랜드, 본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철수하는 브랜드, 다른 브랜드에 인수되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대형은 더 커지고 중소는 사라지는 양극화가 치킨 업계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체력이 약한 중소 브랜드 가맹점주들과 개인 치킨집 사장님들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와중에도 치킨 시장 전체 규모는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치킨 전문점 매출 규모가 약 8조 7,790억 원인데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거든요. 치킨이 안 팔려서 치킨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치킨은 잘 팔리는데 그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BHC, BBQ, 교촌 같은 빅3의 매출은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단위를 유지하거나 성장하고 있어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큰 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로 버티기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에 가입해도 앞서 얘기한 비용 구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치킨집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아예 자영업을 접고 다른 일을 찾는 거죠.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음식업 폐업률이 전체 개인 사업자 폐업률의 거의 2배인 18.1%인데 치킨집은 그 음식업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서 폐업 위험이 특히 높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동네 치킨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틈새는 있거든요. 배달 대신 포장과 홀 매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 브랜드 파워 없이도 단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몇십 년째 장사하는 노포 치킨집들 중에는 프랜차이즈보다 잘 되는 곳도 있어요. 다만 이건 요리 실력과 서비스, 오랜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거라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규제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동네 치킨집 점주들의 주머니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결국 동네 치킨집의 몰락은 단순히 치킨 맛이 없어서도 아니고 소비자 취향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치킨은 여전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이고 수요는 충분해요. 문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점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임대인 이 세 축이 먼저 자기 몫을 챙기고 나면 점주에게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한때 퇴직 후 창업 1순위였던 치킨집이 이제는 하면 안 되는 창업업종으로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는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을 3대 레드오션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치킨집은 비용 구조가 가장 복잡하고 마진이 가장 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쉬워 보여서 뛰어들었다가 몇 년 안에 보증금까지 날리고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경고등이 켜진 업종인 거죠. 코너만 돌면 보이던 치킨집 간판, 그 불이 하나둘 꺼지는 풍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살아남는 곳은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맛과 서비스로 충성 고객을 확보한 극소수의 개인 치킨집일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수만 개의 동네 치킨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느냐 접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팔아서 1,000원 남기는 장사,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